안녕하세요. 여러 대의 로봇이 함께 똑똑해지는 방법.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알아볼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요, 로봇들이 사람 전문가가 시범 보이는 걸 보고, 아하, 저 전문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배우는 기술 있잖아요. 바로 역강화 학습, IRL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Symmetric Guided Multi-Agent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이 논문을 중심으로요. 근데 말이죠, 이 역강화 학습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요. 네, 맞아요. 로봇이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 시범 데이터,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모으는 게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특히 로봇 수가 막 많아지면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걸 소위 샘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연구진들이 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스템 안에 숨어있는 대칭성, 시메트리라고 하죠. 이걸 아주 흥미로운 열쇠로 찾아냈습니다. 대칭성이라? 뭔가 좀 확 와닿진 않는데 이게 왜 당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중요할까요? 네. 간단히 말하면요, 로봇이나 AI가 훨씬 적은 데이터만 보고도 더 똑똑하게 학습하는 그 비결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적은 단서로 전체 그림을 맞추는 탐정처럼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대칭성이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그 원리부터 실제 로봇 시연까지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먼저 왜 이런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로봇 여러 대가 협력해서 뭔가 하도록 가르칠 때 예전에는 말이죠. 이 행동하면 플러스 10점, 저 행동하면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으로 보상 함수라는 걸 사람이 직접 다 만들어줘야 했어요. 네, 그게 참 어려운 작업이었죠. 근데 작업이 복잡해지면 이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모방학습입니다. 그냥 전문가가 하는 걸 보고 따라 배우는 방식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가 행동을 그냥 뭐 똑같이 복사하는 행동 복제,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가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할 역강화 학습, IRL입니다. 아, 행동 복제. 그거 간단하긴 한데 치명적인 약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가가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상황 딱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몰라서 실수가 계속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운전 연습할 때 맑은 날 도로 주행만 배우다가 갑자기 폭우 속 산길 만난 것처럼요. 막 당황해서 실수가 연발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역강화 학습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전문가의 진짜 의도,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보상 함수 자체를 추론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군요. 네, 그래서 행동 복제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숨겨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정말 많은 양의 다양한 전문가 시범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허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봇 여러 대가 막 서로 얽혀서 움직이는 다중 로봇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데이터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부족한데 로봇은 또 똑똑하게 가르치고 싶고 이게 참 딜레마네요. 바로 그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이 논문의 연구진들이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싼 전문가 데이터를 좀 덜 쓰고도 로봇들이 진짜 목표를 잘 배우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 해답을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특성, 일종의 사전 지식을 활용하는 데서 찾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대칭성인 겁니다. 아, 드디어 대칭성이 다시 등장했네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중 로봇 시스템에는 종종 아주 흥미로운 대칭적인 특성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논문 그림 1에 나온 추격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 포식자 로봇이 하나의 먹잇감을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 이 전체 상황판을 뭐랄까 게임 화면처럼 90도 이렇게 빙글 회전시킨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회전시키면 그럼 각 포식자 로봇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최적의 방향도 똑같이 90도 회전해야 자연스럽겠죠? 아, 그렇죠. 같이 돌아가야겠죠. 네, 이렇게 시스템 전체의 상태가 변환될 때, 예를 들어 회전할 때 각 로봇의 최적 행동도 그에 맞춰서 함께 변환되는 성질, 이걸 등변성, equivariance라고 합니다. 아, 상태가 변하면 행동도 같이 변하는 거군요. 그럼 혹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시스템을 회전시켜도 로봇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는 변하지 않겠죠. 아, 그렇죠. 거리는 그대로겠네요. 또 뭐 로봇 각각의 내부 상태 같은 것도 그대로일 거고요. 이렇게 시스템 상태가 변환되어도 어떤 특정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 이걸 불변성, 인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뭐 회전하는 체스판 위에서 각 말들의 위치, 그러니까 좌표는 바뀌지만 이게 등변성, 체스판 위에 흰색 말이 총 몇 개 있는지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불변성,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오, 재밌네요. 상태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하는 등변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근데 이런 대칭성이 로봇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아이디어가 이게 완전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로봇 여러 대가 함께 학습하는 분야, 그러니까 다중 에이전트 강화 학습, MARL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데이터를 회전시켜서 양을 늘린다거나 아예 신경망 구조 자체를 대칭성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역강화 학습, MIRL 분야에서는 왜 대칭성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 그냥 써보니까 잘 되더라 정도의 경험적인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몰랐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기여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경험에 의존하는 걸 넘어서 대칭성을 활용하는 것이 역강화 학습에서 실제로 더 정확한 보상함수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수학적으로요? 네, 프로포지션 2라는 부분에서 이걸 보여주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스템의 대칭성이란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면 우리가 추정하는 전문가의 숨겨진 목표, 즉 보상함수가 실제 정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대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큰 발견인데요. 왠지 좋을 것 같아 해서 수학적으로 더 정확해진다고 보장돼. 이렇게 바뀐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샘플 효율성 문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더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실제 정답에 더 가깝게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하, 즉, 대칭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짜 힌트를 활용해서 부족한 데이터 문제를 극복하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구리밀의 개념을 좀 빌려서 설명하자면 단순히 줄어진 데이터만 보고 가능한 목표 범위를 추측하는 것보다 이걸 경험적 가능한 보상 집합이라고 해요. 대칭성 힌트를 추가해서 추측하는 범위, 대칭성 기반 가능한 보상 집합을가 훨씬 더 정답, 진짜 가능한 보상 집합에 가깝다는 걸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야,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군요. 그럼 이 발견을 실제 로봇 학습에는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대칭성 기반 프레임워크, SGF라는 걸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림 2 보니까 뭔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칭성 기반 시연 증강기, SGDA라고 부르는데요. SDDA. 네,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부족한 전문가 시범 데이터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뻥튀기 하는 역할을 해요. 데이터를 뻥치게 한다고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뭐 비유하자면 그렇죠. 마치 거울이나 회전 도구를 써서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 버전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진 전문가 데이터나 아니면 학습 중에 로봇이 스스로 만들어낸 데이터에 시스템이 가진 대칭 변환, 예를 들어 여러 각도로 회전시키거나 좌우 반전 같은 거요. 이런 걸 적용해서 새로운 가상의 데이터를 막 대량으로 생성하는 거죠. 아, 근데 그냥 막 늘리는 건 아닐 텐데요. 뭔가 규칙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등변성, equivariance와 불변성, invariance를 잘 고려해서 변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두 가지 성질이요? 네, 예를 들어 로봇의 위치 좌표 같은 건 회전시키면 같이 변해야 하지만 등변성, 로봇들 사이의 거리는 회전해도 그대로 둬야 하죠. 불변성, 로봇의 이동 방향 같은 행동 정보도 마찬가지로 상태 변화와 일관성 있게 변환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원리에 맞게 잘 변환해야 하는군요. 네, 이렇게 근본 원리에 맞게 데이터를 증강시키면 실제로는 적은 데이터만 있었지만 마치 훨씬 많은 전문가 시범을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수학적 증명, 프로포지션 2가 바로 이 효과를 뒷받침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SGDA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늘렸어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대칭성 인지 판별자, SAD라고 하던데요. 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대칭성 인지 판별자, SAGADA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루는 역강화 학습 방법 중에는 적대적 학습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MAGAIL이나 MAIRL 같은 것들이요. 네, 겐 같은 거 생각나네요. 네,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녀석이 등장하는데 얘는 일종의 감별사 역할을 해요. 로봇, 그러니까 생성자가 만들어낸 행동 데이터랑 실제 전문가의 행동 데이터를 보고 이건 진짜 전문가 데이터네. 이건 로봇이 만든 가짜네. 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진품 명품 가리듯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별 능력을 바탕으로 로봇에게 일종의 피드백, 보상을 주는 겁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혹은 좀 더 전문가처럼 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아까 SGAD가 가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판별자가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것도 전문가 데이터인가? 하면서?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기존의 판별자는 SGADA가 대칭 변환을 통해서 막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보고 이건 내가 봤던 원본이랑 좀 다른데? 혹시 이거 가짜인가? 하고 혼동할 수 있어요. 원본 데이터든 그걸 회전시킨 데이터든 본질적으로는 같은 전문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대칭성을 인지하는 판별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SGADA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요? SAGADA는 판별자가 학습하는 목표,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약간 수정합니다. 논문에 있는 식 3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판별자야, 너는 원본 데이터만 구별할 게 아니라 대칭 변환된 데이터들도 이게 진짜 전문가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로봇이 만든 건지 잘 구별해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 원본이든 변환된 거든 전문가 거는 진짜, 로봇 거는 가짜로 일관되게 판단하도록 훈련시킨다. 네, 바로 그거죠. 이렇게 하면 판별자가 시스템의 대칭성 자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로봇, 즉 생성자에게 더 정확하고 일관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도 더 잘 배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로봇은 대칭성을 고려한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정리해보면 SGF라는 건 SGDA로 부족한 데이터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늘리고 SAD로 그 늘어난 데이터의 의미, 즉 대칭성을 판별자가 제대로 파악해서 로봇에게 더 좋은 피드백을 주도록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전체적인 학습 효율과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거군요. 자, 이론도 좋고 프레임워크 설계도 아주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말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좋아졌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연구진들이 직접 테스트해 봤겠죠, 당연히. 그럼요. 당연히 해봤죠. 연구진은 이 SGF를 기존의 대표적인 다중 로봇 역강화 학습 방법들, 그러니까 MAGAIL이나 MAAIL에 적용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SGF를 붙인 버전은 이름 앞에 S를 딱 붙여서 SMAGAIL, SMAAIL 이런 식으로 구별했고요. 세 가지 다른 가상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로봇들이 서로 모이는 랑데부,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쫓는 추격, 그리고 로봇들이 서로 방향을 맞춰 정렬하는 비책 환경이죠. 그림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림 봤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요, 기대 이상으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림 3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모든 환경에서 SGF를 적용한 버전, 그러니까 S- 버전들이 기존 방법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작업을 훨씬 더 잘 완수했다는 뜻이죠. 보상 점수라든지 정렬도 같은 지표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오, 압도적으로요? 네.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주 적은 양의 전문가 데이터만 줬을 때도 SGF 버전들이 월등한 성능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가 적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랑데부 환경에서 전문가 시범 데이터를 딱 100개만 줬을 때요. 기존 방법들은 거의 학습을 제대로 못했는데 SGF 버전들은 이미 높은 성능을 달성했어요. 이게 바로 SGF가 목표했던 샘플 효율성 향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정말 원하는 효과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추격처럼 좀 더 복잡한 환경에서는 기존 방법들이 학습 중에 좀 불안정해지거나 성능이 잘 안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SGF를 적용하니까 이런 불안정성까지 줄어들면서 꾸준히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와, 단순히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적은 데이터로도 잘 되고 심지어 학습 안정성까지 높아졌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저희도 결과 보고 좀 놀랐습니다. 혹시 로봇들이 정말로 더 제대로 된 목표를 배운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뭐랄까 최종 점수만 높고 사실은 속빈 강정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연구진도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어요. 랑데부 환경에서 SGF를 쓴 경우 SMARL과 안 쓴 경우 MARL이 학습한 보상함수 자체를 직접 시각화해서 비교했습니다. 브리모. 보상함수를 시각화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특정 상황에서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행동은 얼마나 좋은 행동이야 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서 들여다본 거죠. 아, 네네.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림 OA가 SGF를 쓴 경우인데요. 보시면 로봇이 무리 중심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높은 보상, 즉 붉은색으로 표시되죠. 이걸 주는 아주 합리적인 보상 함수가 학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중심 쪽이 빨갛네요. 반면에 그림 OC는 SGF 없이 기존 방식으로 학습한 경우인데요. 이거 보세요. 오히려 무리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높은 보상을 주는 완전히 잘못된 보상 함수가 학습되었어요. 맙소사, 이건 완전 반대인데요. 기존 방식은 목표 자체를 완전히 잘못 배운 거네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SGF가 단순히 점수만 높인 게 아니라 진짜 정답에 가까운 목표를 찾아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 분석으로 SGF의 효과를 더 확실히 했어요. 예를 들어 SGF의 두 요소 SGDR랑 SAD 중에서 대칭성 인지 판별자 SAD만 따로 떼서 효과를 봤는데 표 1, SAD가 성능 향상에 분명히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 SAD만으로도 효과가 있군요. 네, 또 로봇 수를 5대에서 20대까지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표 2, 로봇 수가 많아져도 SGF 버전들이 기존 방법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즉, 시스템 규모가 커져도 잘 작동한다는 거죠. 확장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정말 꼼꼼하게 검증했네요.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걸 실제 로봇으로도 실험했다고요. 그림 6 사진 보니까 진짜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연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리모라는 작은 바퀴 달린 로봇 여러 대를 이용해서 랑데부와 추격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로봇 위치는 천장에 달린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아주 정밀하게 추적했고요. 실제 로봇은 아무래도 변수도 훨씬 많고 시뮬레이션하고는 좀 다를 텐데 결과는 어땠나요? 표 3 내용이 궁금한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표 3을 보시면 각 임무를 완료하기까지 로봇들이 움직인 총 거리를 비교했는데요. 랑데부와 추격 두 작업 모두에서 SGF를 적용해서 학습한 로봇들 SMAILL이 기존 방식 MAILL 로봇들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 더 짧게 움직였다는 건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이것은 SGF가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로봇 시스템에서도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봇 여러 대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큰 골칫거리였던 데이터 부족, 이 샘플 효율성 문제. 이 샘플 효율성 문제를 대칭성이라는 시스템의 숨겨진 특징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아주 창의적인 접근법, SGF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네. 왜 이게 이론적으로 날이 부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로봇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까지 정말 눈으로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로봇 학습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좀 복잡한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안에 내재된 구조적인 특징, 여기서는 그게 대칭성이었죠. 이런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부족한 데이터를 메우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중 에이전트 역강화 학습처럼 전문가 데이터 확보가 정말 어려운 분야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 대칭성 활용이라는 아이디어가 로봇공학을 넘어서서요, 혹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다른 복잡한 시스템들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도시의 교통 흐름이라든지 전염병 확산 패턴, 금융시장의 움직임, 심지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 형성까지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놓치고 있던 시스템 속의 숨겨진 대칭성 혹은 다른 구조적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